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책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가방이 좀 많이 있고요. 예, 직원분 같으신 분이 계시고, 예, 고객인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예, 지금 둘이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9. Do you have a big, light, and blue bag?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Hi,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friend. What kind of gift would you like? We have a bunch of nice stuff. I'm thinking a bag. Do you have a big, light, and blue bag? Of course. What about this? Also, if you are interested in eco-friendly bags, I'd like to recommend a cotton bag. My friend is always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 I'd like to see the cotton bag. We have various styles in different colors. Why don't you come over and take a look? Wow, I love this blue bag. Do you have the same one in a larger size? Sure we do. Here you go. I love it. I will take it. 네, 오늘의 좋은 표현 몇 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우드요. 네, 여기는 지금 고객과 직원 간의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가방을 원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다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딱 생각나는 거 뭐 like나 want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what kind of gift do you like? Do you want? 이런 거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want나 like 그냥 직접 써주는 것보다 would라는 조동사 사용해서 what kind of gift would you like 아니면 would you w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would를 사용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고객과 직원 간의 얘기니까 서로 공손하게 would를 써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네, 두 번째 표현은요. a bunch of인데요. 우리 좋은 상품 엄청 많아요 라는 표현이 됐는데요. 번치라는 말 자체가 묶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의 묶음에는 여러 개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가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스터프도 좀 좋은 말이에요. 이건 사실 구어에서, 그러니까 회화에서 훨씬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셀 수 있는 명사건, 셀 수 없는 명사건 모두 다 통틀어서 스터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s나 이런 거 붙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칭할 때 그냥 간단히 스터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 표현은 좀 헷갈려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concern about과 concern with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변화됩니다. 우리 예문 같은 경우에는 My friend is concerned about environment에서 환경을 항상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에코백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심 걱정하다라고 할 때는 concern about을 씁니다. 하지만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할 때는 concerned with가 된다는 거. 전치사를 좀 구별을 해주세요.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interest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interest라는 단어도 참 익숙한 단어죠. 일단 명사로는 그렇습니다. 흥미나 관심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동사가도 되죠. 여기서도 동사로 쓰이고 ed가 붙었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 요게 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동사로는 interest 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나요? 그렇죠. 예,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형용사가 됐을 때 ed가 붙은 경우가 있고요. ing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에다가 이렇게 뒤에 꼬리를 붙여주는데 의미는 둘 다 똑같이 흥미로운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쓰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예문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The story is interesting and Peter is interested in it 이라는 말이 있죠. 이야기는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피터는요,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ed가 붙으면 주어가 뭐다?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터,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터에 대해서는 누가 왔어요? ed가 왔죠. 근데 the story, 이거는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그쵸. 사물이죠. 그럴 때는 interesting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ed가 붙은 형용사와 ing가 붙은 형용사가 ed가 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어가 온다. ing가 붙은 경우에는 사물이 주어가 온다. 이런 거 정리를 해 두십시오.
네, here you go 이 단어도요 되게 간단한 듯한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를 줄 때 그냥 뚝 내미는 것보다는 뭐라고 간단히 말을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형용사가 축 나왔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형용사의 위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형용사는 어디다? 그렇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형용사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명사 수식이었죠. 명사 수식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수식을 해주냐면 명사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근데 명사 앞에 관사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관사랑 형용사랑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시라고요.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다? 관사와 명사 사이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를 본 김에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명사를 도와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주격 보호 역할을 할 때예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The manager is seasoned. 여러분 이 단어도 정말 좋은 단어예요. 여기 우리 아는 단어 있죠? 뭐요? season. 그쵸? 계절이란 뜻이죠? 4계절을 연상하시면 돼요. 4계절을 다 겪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한 분야에서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련한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는 노련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추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러한 동사, 여기 비동사가 항상 형용사를 주격보로 갖거든요. 비동사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동사들이 형용사를 주격 보호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동사는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목적어가 명사잖아요. 목적어를 목적 보호 자리에서 수식해주면서 설명을 해줄 때도 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consider the plan helpful 해서 저는요 그 계획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형용사도 명사, 플랜을 설명을 해주는데 앞에서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목적격 보호로서 목적어를 설명해주죠.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형용사는요, 원급뿐만 아니라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공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교급은 원급에다 ER이나 more를 붙여주고요. 근데 more에도 여기 R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원급에다가 EST를 붙죠. 여기도 이제 ST가 붙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최상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것 중에서 가장 모모한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미 자체가 좀 특정한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최상급에는 더가 항상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는 단어가 길어지면요. 긴 단어에다가 ER을 또 붙이면 좀 너무 단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more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톨이나 쇼처럼 이렇게 짧은 단어들이요. 그냥 ER 붙여주시면 되고요. 최상급 만드실 때 EST 붙여주시고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 너무 길죠? 여기에다 막 ER 붙이고 EST 붙이고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단어가 2음절 이상으로 길 때는 어떻게 해준다? 앞에 more 붙여주고요. 앞에 most 붙여줍니다. 최상급일 때는 당연히 정관사 더 오는 건 똑같겠죠? 그럼 형용사만 최상급, 비교급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사도 있어요. 그리고 부사도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부사의 경우에는 최상급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다르고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죠. 그리고 영어는 또 예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요. 전혀 상관없이 변하고 있어요. 비교급으로 그리고 최상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서 good, better, best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그리고 bad, worse, worst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직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완전히 의미는 정반대일 경우도 있죠. 네, 일을 그만둔다. 내가 자진해서 그만둘 때는요, 동사 quit을 씁니다. 이건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를 원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만둔다. 이럴 때는 quit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내가 해고를 당했다. 나는 다니고 싶을 수도 있죠. 뭐 그만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회사가 나를 해고시킨다, 내가 잘린다라는 경우에는요, quit을 쓰시지 않고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got fired죠. 네. 그리고 got laid off 이런 단어도 쓰고요. 네. 요 단어도 많이 써요. let go요. I was let go. 그러면 나는 회사로부터 가게끔 되었다, 시켜졌다라는 의미로 즉 잘랐다는 말이죠. 요거는 요 문장에서 수동태가 된 거거든요. 회사가 나를 가게끔 시켰다라는 말인데 뭐 자른다, 해고시킨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말이긴 한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해고당했다라는 의미로 실제 표현에서는 이런 능동태보다는 수동태 문장을 더 많이 쓰니까 요거를 같이 묶으셔서 같은 뜻이라고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단어도 직업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인터뷰 상황에서 면접관을 우리가 인터뷰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는 사람은 그렇죠. 인터뷰이. 그리고 교대 근무를 영어로는요, 시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게 되면 모닝 시프트, 낮에 일하게 되면 이게 밤이죠? 밤에 일하게 되면 나이트 시프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시간씩 근무 교대를 한다. 그러면 5-hour shift 이런 식으로 shift라는 단어를 교대 근무에 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뭐 정규직을 풀타임이라고 하고 시간제를 파타임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특히 이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갖는 경우도 정말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출산휴가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로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다 알아두시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높아지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정주부 할 때 와이프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홈메이커라는 표현 써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